그 다음에 이제 구국 민족운동과 근대적 개혁의 추진, 이 갑오 을미개혁 파트를 좀 볼 건데요. 1번서부터 좀 보죠. 갑오 을미개혁은 실제로 이제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냐면 갑오 개혁의 내용, 을미개혁의 내용을 물어보죠. 그러니까 갑오 개혁의 내용 중에서도 1차 갑오 개혁과 2차 갑오 개혁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뒤쪽까지 이제 연결시키면 광무 개혁의 내용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찾는 문제들이 주류를 이루고, 일단 우리가 갑오년에서 알아봤던 전체 매핑은 기본이에요. 전체 매핑 뭐 1차 김홍집 내각, 2차 김홍집 내각, 3차 김홍집 내각, 4차 김홍집 내각, 이 흐름은 기본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내각의 재정개혁안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 빨리 풀면 안 돼. 시간에 쫓겨가지고 빨리 풀다 보니까 실수했잖아, 그지? 이 내각의 개혁 정책은 초정부적 비상기구인 군국기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됐대. 자, 여기서 군국기부처는 제가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 이건 1차 갑오개혁과만 관련돼 있어요. 왜? 2차 갑오개혁 때는 박영효가 투입되면서 군국기부처를 없애죠. 그러면서 이제 열린내각이 구성돼서 홍범 14조가 반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국기부처라고 하는 것 자체는 1차 갑오개혁과만 관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시 군국기무처에는 박정양, 유길준 등의 개화 인사들이 참여하여 개혁정책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내각이 뭐죠? 1차 김홍집 내각. 그러면 이 개혁안은 1차 갑오개혁을 찾으면 되는 거죠.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자, 호조? 이거는 갑신정변 혁신정강 14조죠. 1차 갑오개혁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모든 재정은 탁지하문에서 일어나 한다, 이렇게 돼야죠. 이건 갑신정변 혁신정강 14조. 갑신정변의 혁신정강 14조와 관련돼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국가 재정을 탁지화물의 관할로 일원화시키도록 한다. 이게 이제 정답이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뒤에 살펴봤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또 못 찾는다 나. 왜 이렇게 못 찾지? 문제를 풀면서 좀 할게요. 우리 이거 문제 풀 때 우리 수험생들이 계속 질문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선생님, 국가 재정을 탁지함으로 일어나는 거는 1차 갑오개혁도 되고 2차 갑오개혁도 되잖아요. 2차 갑오개혁도 돼요. 근데 2차 갑오개혁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조세 징수와 경비 지출은 탁지함으로 일어난다. 이 문구가 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조세 징수와 경비 지출은 탁지함으로 일어난다. 이게 무슨 문구냐면 홍범 14조의 문구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게, 왜냐면 1차 갑오개혁과 2차 갑오개혁은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탁지함으로 재정을 일원화한다는 것은 둘 다 맞는데, 2차 갑오개혁이 되려면 조세징수와 경비지출은 탁지함으로해서 관할한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나오면 이거는 2차 홍범 14조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차고요. 써보자 한번. 비교해야 될 것 한번 써볼게요. 조세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이 관할한다. 결국 이 얘기는 재정을 탁지아문으로 일원화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구 자체가 뭐라고요?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 아까 전에? 홍범 14조. 이거 문구 자체가 홍범 14조라고. 그러니까 이게 홍범 14조는 2차 갑오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이게 나오면 탁지함으로 일어나는 거네. 이것도 1차인가? 이러면 안 돼. 이거는 2차로 해야 된다는, 2차. 자, 그 다음에 3번 보죠. 국내부 산하의 내장원에서 광산, 홍산 사업 등의 재정을 관할토록 한다. 이것도 좀 정리해 보죠. 좀 복잡하니까. 자, 1차 갑오개혁 때 왕정 분리가 일어나요. 왕정 분리 이게 일어나요. 그럼 이제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를 분리한 거죠. 그래서 이 왕실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이제 국내부가 설치가 되고, 그죠? 왕실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정부 사무는 이제 의정부가 정부 사무를 맡게 돼요. 근데 이 국내부가 왕실 사무를 이제 전담을 했는데 이게 이제 왕실 재정 업무까지 국내부가 맡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2차 갑오개혁 때가 되면 이 국내부는 1차 갑오개혁 때 있었던 거잖아. 이 국내부 하부 기구로 왕실 재정만 전담하는 내장원이 설치가 돼요. 내장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국내부 설치는 1차 갑오개혁이고 왕실 재정만을 담당하는 건 국내부 산하 기구로 내장원이 설치된 거거든요. 그 내장원이 설치되는 건 2차다 이 얘기야. 2차. 국내부 설치는 1차, 내장원 설치는 2차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 문제는 아니야. 국내부 산하의 내장원에서 이게 중요해요. 광산, 홍산 사업 등의 재정을 관할토록 했다. 그러면 홍삼 전매제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이건 언제야? 이건 대한제국 시기 때야. 왜? 대한제국 시기 때 황제의 권한이 높아지면서 이 내장원의 기능이 세지거든. 이건 결국 내장원의 기능이 강화된 건데, 내장원의 기능이 강화된 거는 언제냐? 이거는 광무개혁, 대한제국 시기. 대한제국 시기. 오케이? 그러니까 개혁으로 얘기하면 광무개혁으로 보셔야 돼. 1차 갑오개혁 찾는 거야 우리는. 그 다음에 4번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은 국민에게 공포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산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알려라 이거죠. 이게 헌의육조입니다. 이미 탁지부로 바뀌어 있는 거고 탁지아문이 탁지부로 바뀐 건 2차 갑오개혁이죠. 근데 또 수험생들이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2차 갑오개혁 때 탁지아문이 탁지부로 바뀌는데 왜 홍범 14조에는 탁지아문으로 돼 있나요? 홍범 14조가 반포될 당시에는 탁지부로 바뀌지 않은 상태잖아. 홍범 14조가 반포된 이후에 탁지아문이 탁지부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다음 내용이 포함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사 노비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인신매매를 금지한다. 연자법을 폐지하여 죄인 자신 외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과부의 재혼은 귀천을 막론하고 그 자유에 맡긴다. 1차 갑오개혁. 옳지 않은 것. 중국 연호의 사용을 폐지하였다. 그래서 개국 연호를 사용하는 거잖아. 그렇죠? 개국연호 사용. 1392년 조선 건국연도를 개국기년으로 사용하는 거죠. 맞아. 1차. 독립협회 활동에 영향.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 독립협회는 1896년에 만들어지는 단체잖아. 그렇잖아. 1896년에 독립신문 창간된 이후에 만들어지는 단체죠. 근데 어떻게 독립협회의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 이게. 이건 1894년 6월에 일어나는 거잖아. 1차 갑오개혁은. 틀렸어. 궁극기 묻혀 주도하에 일어나는 거죠. 1차 김홍집 내각.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였다. 이 요구가 뭐야? 폐정개혁안의 일부를 수용하였다. 이렇게 보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정답 몇 번이야? 2번이 정답이 되죠? 2번. 자, 그 다음에 3번. 조선 정부의 조직이 아래의 표와 같았을 무렵에 실시된 개혁 내용을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여기 국내부가 이제 딱 설치가 됐어. 국내부 설치야. 그 다음에 이게 아문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게 이 개혁 내용은 국내부 설치, 도찰원 이런 것들. 도찰원은 그 3사와 언론기관이 폐지되면서 만들었던 관리감찰기구인데 곧바로 없어지거든요. 이건 1차 갑오개혁과. 자, 이 아래의 표에서 이 조직이 추진했던 개혁이니까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죠. 경무청도 중요해. 경무청. 선생님 아까 전에 아문이 되면 2차례면 문제 잘 봐봐. 아래의 표와 같았을 무렵,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서 추진된 건 1차 갑오개혁이 이제 추진되는 거지.
1차 가보개혁 법령이 발표됐을 때는 6조였고 이렇게 8암원으로 바꾼 후에 8암원으로 바꾼 후에 개혁이 추진된 거 아니야. 공사노비법 타파하고 가보의 재가를 허용하였다. 이게 정답이네. 1차 가보개혁이지. 공사노비법 신분제 폐지,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줬다. 해상공국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상업발전을 꾀하였다. 갑신정변 혁신정강 14조. 해상공국 폐지는 굉장히 중요한가 봐. 그치?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왜 중요하다라고 했죠 제가? 왜 중요하다고 했어?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혁파들이 어떤 진영의 색깔을 어떤 진영에 위치하느냐, 바로 진보다. 그러면 보수적인 그 전 근대적 상업 특권을 가지고 있던 보수적 단체인 해상공국을 폐지하려고 했다. 이건 매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게를 발급했다라고 하는 건 광무개혁, 이건 대한제국 때 일어나는 거죠. 광무개혁 당시 양지 아문을, 자, 이 지게 발급도 좀 정리해 볼까요? 양지 아문을 1898년에 설치를 해서 양전 사업을 하죠. 토지조사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 토지조사 사업을 한 걸 기초로 해서 지게 아문을 1901년에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게를 발급하는 거죠. 원래 이름은 이제 대한전토지게인데 여기서 이제 지게를 발급해요. 그래서 이 지게 발급은 일부 지역에서만 발급이 되죠.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의 방해로 지게 발급이 중단됩니다. 뭐 요거는 이제 광무개혁 때 이래요.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친위대, 진위대. 이 친위대가 중앙군, 진위대가 지방군. 건양이라는 연호. 이건 을미개혁과 관련돼 있죠. 을미개혁의 내용이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4번 보죠. 다음 기구에서 추진한 개혁 내용으로 옳은 것. 자, 기구라고 했어요. 기구. 어떤 기구가 개혁을 추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총재 1명, 부총재 1명, 그리고 16명에서 20명 사이의 회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밖에 2명 정도의 서기관이 있어서 활동을 도왔고, 또 회의원 중 3명이 기초위원으로 선정되어 의안의 작성을 책임졌다.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이 겸임하고 부총재는 내암은 독판으로 회의원인 박정양이 겸임하였다. 제가 이거 내각 구성 명단이 나오면 박영효가 있으면 2차, 없으면 1차. 지금 박영효 있어, 없어? 없지. 그럼 1차야. 선생님, 을미개혁도 있잖아요. 그건 4차 김홍집 내각인데 그거는 내각 구성 명단을 주고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요. 오히려 친너냐 친일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내는 거니까 이게 푸는 방법은, 자 보세요. 박영효라는 사람이 중요한데 이 박영효가 없으면 1차, 지금 없죠. 그 다음에 있으면 2차, 이게 연립내각이니까 요 구분해서 푸시면 돼요. 이건 지금 박영효가 들어있지 않고 여기서 기구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이 기구는 군국기무처가 돼요. 2차 가보개혁과 군국기무처는 관련이 없죠. 이건 군국기무처와 관련돼 있다. 1번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와 관련돼 있냐면 신식 화폐 발행 장정과 관련돼 있어요. 이게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 맞죠.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이 발표되면서 은본위 화폐 제도가 실시됩니다. 이 은본위 화폐 제도를 광무개혁 때 근본위 제도로 바꾸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아서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메가타 화폐 정리 사업에서 우리나라는 근본위제로 바뀌죠. 은본위제는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에요. 은본위제 말고 1차 가보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 내용들을 보면 뭐 조세의 급납제, 추가 경제 부분, 조세의 급납제,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조세의 급납제, 그 다음에 도량령 통일, 이런 사업들이 펼쳐진다는 것, 이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1차 가보개혁의 내용으로 잘 정리해 놔야 될 경제 분야의 개혁이죠. 그 다음에 의정부와 3군부의 기능을 회복하였다. 뭐를 없애고? 비변사 없애고. 이거 비변사 폐지거든. 느닷없이 이게 왜 나오는 거야? 비변사 폐지는 흥선대원군 때 혁파되죠.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거예요. 난데없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게를 발급하였다. 또 나왔네. 이건 광무개혁이야. 광무개혁. 대한제국 시기 때 진행됐던 재판소 설치를 하여 사법권과 행정권 분리하. 이거 되게 중요하지. 재판소. 어떤 재판소가 설치되지? 뭐 지방재판소. 그리고 어떤 지방이 만약에 인구가 적어서 상설재판소를 설치하지 못하는 지역은 순회재판소 이런 거 만들지. 그 다음에 2심 재판소인 고등재판소 이런 게 만들어짐으로 해서 지방관, 그러니까 지방 수령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법권이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에서 보면 지방관의 사법권과 행정권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관은 이제 이때부터 행정권만 갖게 되는 거죠. 2차 가보개혁입니다. 2차 가보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오늘날의 사법권 분리가 2차 가보개혁 때부터 일어난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다음 자료가 반포되기 이전에 실시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자, 제가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이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1, 2차 가보개혁을 물어볼 때 혼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2차 가보개혁의 홍범 14조 첫 조항을 외워놓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홍범 14조 첫 내용이에요.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이게 홍범 14조죠. 홍범 14조는 2차 가보개혁과 관련돼 있죠. 2차 가보개혁은 1894년 이 홍범 14조가 발표된 건 12월에 발표가 됩니다. 2차 가보개혁이 추진되기 시작한 건 11월인데 이제 반포된 건 12월이죠. 그러면 이 자료가 반포되기 이전이라니까 이게 문제를 잘 읽어보면 1차 가보개혁 내용 찾으라는 거야.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된 거는 이 사범학교는 있잖아. 교육 입국조서와 관련돼 있는데 제 얘기 잘 들어야 돼. 이 홍범 14조 중에 11조 그 11조에 보면 교육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확대되어서 교육 입국조서로 이제 만들어져요. 이게 교육 입국조서에 영향을 받은 거죠. 제가 근대 문화사 할 때 이거 얘기하겠지만 교육 입국조서는 1895년에 반포가 되거든요. 이게 2차 가보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문서예요. 그래서 2차 가보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문서들을 보면 처음에 독립서고문, 그 다음에 홍범 14조 교육입국조서. 그러니까 교육입국조서는 홍범 14조가 반포된 이후에 나오는 거죠. 중앙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 설치한 거는 이건 을미개혁이니까 이것도 홍범 14조 이후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을미개혁은 1895년 8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1896년 2월까지 아관파천이 일어났던 시기까지가 을미개혁 진행 시기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방행정체제를 23부에서 13도로 개편했다. 이건 광무개혁이잖아. 그럼 광무개혁도 당연히 이 이후가 되겠죠. 1번 청의 연호를 쓰지 않고 개국연호, 개국기념을 썼다. 이게 1차잖아. 그럼 이제 봐봐. 2전. 이게 답이네. 이건 1차니까. 1차 가보개혁이잖아. 지금 어떻게 문제 푸는지 이해되죠? 지금 문제 유형 잘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가고 7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개혁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골라라.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적극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하고 군국기무처를 폐지하였으며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개혁을 단행했다. 자, 김홍집, 박영효의 연립내각. 이거는 2차 김홍집 내각이고 2차 가보개혁과 관련돼 있다. 여기서 이제 홍범 14조가 반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차 가보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걸 보기 위해서 골라라. 과거제 폐지한 건 1차. 재판소 설치가 2차. 8도를 23부로 바꾼 거 2차. 그럼 답 나왔어. 니은, 디귿. 친위대, 중앙군으로 친위대, 지방군으로 진위대 설치한 거는 을미개혁.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시위대와 진위대의 군사력이 증강했다. 이러면 광무개혁. 진위대가 설치되면 을미, 진위대의 군사력이 증강되면 광무. 이렇게 보는 거야. 정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9번도 풀어보세요. 10번도 풀어보고 11번 한번 볼까요? 1894년 1차 갑오개혁 내용 중 또 나왔네. 동학농민군의 주장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동학농민군의 주장이니까 패정개혁안의 내용과 1차 갑오개혁의 내용에 둘 다 들어있는 걸 찾는 거죠. 3사의 언론기관을 폐지하는 거는 이게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에요.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동학의 패정개혁안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학에는 이것이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취지에는 어긋나는 거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라 라고 하는 것은 패정개혁안에도 들어가 있고 1차 갑오개혁의 내용에도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공사노비법 혁파. 이거는 패정개혁안의 노비문서 소각. 이게 있죠. 그 다음에 1차 갑오개혁 때 공사노비제가 혁파돼요. 인신매매 금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니은 디귿이 정답이네. 중국연호 폐지하는 거는 똑같아. 위에랑 중국연호를 폐지한 건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에요.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기는 하나 어디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동학의 패정개혁안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죠. 다음에 제시된, 또 빨라지고 있지. 이게 빨라지면 이게 안 돼. 다음에 제시된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건 진짜 갑오년이요. 그죠? 이게 동학 뭐 이런 게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쭉 펼쳐서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매핑을 처음부터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편의상 지금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편의상 좀 연도와 월을 쓰면서 갑시다. 우금치 전투는 2차 동학농민운동의 거의 막바지 전투죠. 1894년 11월에 공주 우금치 전투가 일어나고요. 전주 화약은 1차 동학농민운동이 끝나는 거죠. 이건 5월 7일에. 그 다음에 황룡촌 전투는 1차 동학농민운동이 전주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일어난 전투죠. 1894년 4월 23일에 일어난 전투입니다. 교정청이 설치된 거는 이제 전주 화약이 체결되고 나서 정부에서 패정개혁안을 실천하기 위해서 1894년 6월 11일에 설치한 거예요. 그 다음에 궁극기부처는 일본이 6월 21일, 1894년 6월 21일에 경복궁을 점령하고 나서 조선의 내정개혁을 강요하기 위해서 교정청을 폐지하고 1894년 6월 25일에 설치한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같은 월은 이거랑 이건데 이게 11일, 이게 25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11일, 25일 외우는 것보다 교정청을 폐지하고 궁극기문처를 설치했다. 우리 매핑 플랭크 노트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흐름상으로 그냥 순서대로 연결하시면 돼. 황룡촌 전투가 1인 것 같아. 이게 4월이니까.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5 이렇게 되면 되지. 그래서 디귿, 니은, 디귿, 니은, 리을, 미음, 디귿, 니은, 리을, 미음, 디귿, 니은, 리을, 미음, 디귿, 니은, 리을, 미음. 2번이 정답이다.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뭐 이거는 전체 역사 우리나라 통사로 물어보는 거니까 뭐 쉬워요. 한번 풀어보시고 이것도 뭐 쉽고 15번도 풀어 16번 보죠. 다음 법령을 만든 개화파 내각의 개혁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모두 골라라. 소학교는 아동의 신체 발달에 맞추어 인민교육의 기초와 생활상 필요한 보통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학교는 관립소학교, 공립소학교, 사립소학교 등의 3종이며 관립소학교는 정부 설립, 공립소학교는 부 혹은 군 설립, 사립소학교는 사립학교 설립과 관계된 것을 말한다. 자, 소학교령이래. 이게 친절하게 썼네. 소학교령. 소학교령은 을미개혁과 관련돼 있다. 을미개혁과. 그럼 문제 털어버리면 다음 법령을 만든 개혁파 내각은 결국 4차 김홍집 내각이야.
4차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면 을미개혁을 추진했던 4차 김홍집 내각이죠. 이 4차 김홍집 내각의 개혁, 바로 을미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걸 보기에서 고르면 되는 거죠. 을미개혁은 뭐 찾기 어렵지 않죠.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맞아요. 어떤 분 선생님 건원 아닙니까? 정신 차리고. 그럼 법흥왕이잖아. 정신 차려. 조일 무역 규칙을 개정하였다. 자, 조일 무역 규칙이 조일 통상장정인데 조일 통상장정 개정하는 시기가 1883년이야. 일본이 최국대우 얻었던 그 조약이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서울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를 두었다. 이게 을미개혁의 내용이네. 단발령을 선포한 거죠. 폐지한 게 아니죠. 단발령을 폐지하고 의정부를 다시 설치한 거는 고종이 아관파천을 하고 나서 아관파천 시기에 이런 게 이루어져요. 단발령 폐지하고, 그러니까 단발령 선포했던 걸 고종이 폐지하죠. 그 다음에 을미의병들 해산 권고 조칙도 내리고, 그리고 의정부를 다시 설치하고 뭐 이랬던 거는 다시 한번 아관파천 시기에 이런 진행이 이루어진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을미개혁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으로 넘어가는데 이것도 실제로 대한제국이 들어가면 이제 광무개혁 분야인데 이 광무개혁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갑오 을미개혁의 그러니까 연장이 아니고 이게 구분하는 문제로 잘 출제되거든요. 자, 한번 보죠. 다음과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단체를 찾으래요. 토론회. 자, 토론회 개최한 단체. 어떤 토론회인지 봅시다. 조선의 급선무는 연도도 중요해요. 우리 국사 문제에서 표가 주어졌는데 이렇게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시간 조건이 가장 중요한 거야. 조선의 급선무는 인민의 교육이다. 도로 수정하는 것이 위생의 제일 방책이다. 인민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을 개명케 하려면 우리나라 신문지며 다른 나라 신문지들을 널리 반포하는 것이 제일 기묘하다. 1897년에 이런 활동을 했던 단체가 뭐냐? 독립협회겠죠. 이 토론회는 뭐겠죠? 만민공동회. 그죠?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이 단체는 독립협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털어버리면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우리가 이제 선지에서 찾으면 되는 거죠. 자, 문제 뭘 물어보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 지금 이해되시죠? 헌정연구의 활동을 계승하여 월보를 간행하고 지회를 설치하였다. 자, 이거는 아마도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애국계몽운동 단체 중에서 1906년에 만들어졌던 대한자강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윤효정, 장지연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헌정연구의 활동을 계승한 거죠. 독립협회 아닙니다. 국민계몽을 위해 회보를, 자, 이 국민계몽이 독립협회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회보를 발간하고 만민공동회 등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 회보를 독립신문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정답. 보부상 중심의 단체로 황권 강화를 통한, 자, 황권이라는 건 이미 대한제국이 선포된 상태 내에서 보부상 중심의 단체, 그러면 황국협회겠지. 1898년에 만들어졌던 독립협회 해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단체죠. 그리고 실제로 독립협회와 함께 해산되죠. 일본이 황무지 개간을 구실로 토지를 약탈하려 하자 대중적 반대 운동을 벌인 단체는 보안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한자강회, 보안회 이런 단체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애국계몽운동 단체에서 다루는 단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기역은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답 나왔어. 독립협회지 뭐. 외국 열강의 내정 간섭을 비판하였다. 또 정부 관리들까지 참석한 관민공동회를 열어 국정개혁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각 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 날인하지 않은 조약을 시행하지 말 것, 전국 재정을 탁집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것. 부러졌네. 할 것. 그 다음에 전국 재정을 탁집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인민에게 공포할 것 등의 요구가 담긴 헌의 6조를 채택했다. 뭐야? 독립협회지 뭐. 독립협회라는 단체를 물어보는 거죠. 국정의 기본 강령인 홍범 14조를 발표한 거는
2차 갑오개혁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건 아니고, 러시아가 저령도 조차를 이거 정답이죠. 왜?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죠.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권 침탈에 대한 저항이었죠. 그래서 1896년 2월에 아간 파천이 일어나면서 러시아의 이권 침탈이 시작돼요. 그러자 다른 나라들이 이 최애국 대우를 요구하면서 이권 침탈이 강해지자 결국 서양은 아니죠. 뭐 열강이라고 하죠. 일본도 포함됐으니까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자 이거를 막으려고 독립협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독립협회의 활동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건 이권 수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독립협회 하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권 수호 운동을 펼치다. 그래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저지, 한러은행 폐쇄 요구, 그 다음에 러시아의 목포, 증남포 도서 매도 요구 저지. 기억나죠? 그 다음에 러시아의 군사 교련단, 재정 고문단 철수 요구,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의 광산 채굴권 요구 저지. 이런 것들이 러시아 이 독립협회 활동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이게 러시아 저령도 조차 요구는 또 이게 부산 앞바다인 영도잖아요. 이게 또 독립협회 어떤 성격을 규정해 주기도 한다고 그랬죠. 이걸 막으니까 누가 제일 좋아했다고 그랬어? 그치? 일본이 제일 좋았지. 일본이 제일 좋았잖아. 그래서 독립협회의 성격을 보면 반러 성향을 강하게 어떻게 보면 유지하다 보니까 친미, 친형, 친일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경제적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채보상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에 국채보상 기성회, 뭐 처음에 이제 서상돈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대구 지방에서. 이건 관련이 없죠. 황해도 일대에 방공령을 내려 외국의 곡물 유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거는 독립협회와는 관련이 없고, 방공령을 선포한 시기 자체가 1899년부터 이제 선포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1889년 죄송합니다. 1889년부터 1894년까지 이제 선포가 되는데, 이게 황해도 관찰사, 그 다음에 함경도 관찰사, 조병철, 조병식 이런 사람들이 관찰사의 직권을 가지고 방공령을 선포하는 거지, 독립협회가 방공령을 선포한 거는 관련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뭐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독립협회는 1896년에 만들어지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이것도 헌의육조인데 잘 읽어보셔야 돼.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4번 다음 건의문이 결의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 그러니까 결국 헌의육조, 헌의육조는 관민공동회와 관련돼 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수업했냐면, 만민공동회는 1898년 3월부터 10월까지 11월 이후에도 계속 열리지만, 관민공동회는 1894년 10월에 한 번만 열린다. 그래서 여기서 헌의육조가 채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헌의육조가 채택이 돼서 결국 고종에게 건의도 하고 이러는 거죠. 1898년 이거는 10월에 딱 한 번만 열린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이후에 일어난 사실을 찾는 거야. 서재필을 중심으로 민중계몽을 위한 독립신문이 창간되다.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월 쓰지 말고요. 그러니까 1896년.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아관 파천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이행된 게 독립신문 창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안 맞죠. 이후의 시간으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거는 오히려 이거보다 더 빨라요. 일본보다. 황제권 강화 작업의 일환으로 원수부가 설치되었다. 이게 광무개혁이니까 이게 맞겠죠. 왜? 광무개혁은 기본적으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서 하잖아요. 대한제국이 언제 선포돼요? 아관파천 이후 1897년 2월에 이제 돌아오죠. 그렇죠? 돌아오고 나서 10월에 대한제국이 선포돼요. 그러니까 이 이후가 광무개혁 추진 시기니까 당연히 이 이후의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원수부 설치는. 그러니까 이 쭉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원수부 설치의 연도수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 대한제국의 황제권 강화 작업으로 인해서 원수부 설치가 이루어지니까 관민공동회가 1898년 10월인데 대한제국 선포는 1890년 10월이긴 하지만 이 이후에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원수부 설치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대한국 국제 있죠. 이 대한국 국제 이렇게 하면 대한국 국제가 1899년에 발표되잖아요. 대한국 국제는 뭐예요? 황제가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 군사권 다 갖는 거 아니에요? 이게 1899년에 반포된다고 8월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적어도 원수부 설치는 관민공동의 이유가 되는 거지. 군국기무처를 중심, 군국기무처는 말이 안 돼. 이건 1차 가보개혁이니까. 군국기무처가 유지됐던 건 1894년 6월부터 1894년 11월 2차 가보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유지되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5번 넘어가고 6번 한번 보죠. 6번. 제가 이 사료를 좀 읽어볼 것들을 많이 좀 골랐는데 다음 주장을 펼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나라라 하는 것은 사람을 두고 이름이니 만일 빈 강산에 초목 금수만 있고 해와 달만 내왕하는 곳이면 어찌 나라라고 칭하리요. 그러므로 사람이 토지에 의거하여 나라를 세울 때 임금과 정부와 백성이 동심협력하여 나라를 세웠나니 백성의 권리로 나라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요. 해외 강국이 와서 나라를 빼앗는데 종묘사직과 임금과 나라 이름을 그대로 두고 사람의 권리와 토지 이익만 가져가고 또 총명강대한 백성을 옮겨다 가두고 주장을 하나니 관민이 합심하여 정부와 백성의 권리가 절반씩 함께한 후에야 대한이 억만년 무강할 줄 안다. 이게 1898년 12월에 독립신문에 이제 실린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 때 의회 정치 주장하죠. 근데 이 의회 정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자고 하죠? 중추원 관제. 이 중추원을 지금의 의회처럼 만들어서 정부가 선출한 관선 25명과 그 다음에 백성들이 선출한 민선, 물론 여기선 백성들은 이제 그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 이런 데서 이제 선출하는 건데 25명 이거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절반씩 함께 한다. 그럼 이 주장을 펼친 단체는 역시 독립협회가 되죠. 자, 그러면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이거 벌써 나왔네. 이건 신민회죠. 1907년에 설립된 신민회.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했다. 이건 보완회. 그다음에 또 나왔네. 러시아의 저령도. 이거 중요해. 독립협회. 월보를 간행하고 고종의 퇴위 반대 운동을 펼쳤던 건 대한자강회. 이건 애국개몽운동 단체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정리 좀 합시다. 자, 정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7번. 밑줄 친 회원들이 소속된 단체의 개혁 활동으로 옳은 것은 회원 김정현이 급히 배제학당으로 가서 교사 이승만 및 학도 40~50인과 함께 경무청 앞에 갔고 다른 회원들은 백목전 도가에 모여 윤시병을 만민공동회 회장으로, 그러니까 시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전 상인을 만민공동 회장으로 삼아 경무청 앞으로 갔다. 이때 인민들이 다투어 모인 자가 수천인이었다. 그럼 결국 만민공동회가 나왔으니까 이 독립협회 회원들이겠죠. 해외 독립군기지 건설 운동을 벌였다. 이거는 신민회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에요. 헌의 6조를 결의하고 국왕에게 건의하였다. 이게 정답이고요. 을사조약 체결을 비판하는 사설을 발표했다. 이거는 뭐 사설은 여러 개 발표되긴 하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를 써보면 황성신문에 발표된 시일야 방성대곡이죠. 시일야 방성대곡은 장지연이라는 인물이 쓴 거예요. 독립협회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독립협회는 1898년에 해산되거든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거부운동을 벌였던 건 보완회입니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죠.
가다가 반포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자, 2020년 문제인데요. 모든 정부와 외국과 조약에 관한 일은 각부 대신과 중촌의장이 합동으로 서명 날인하여 시행할 것. 중대 범죄자는 공개 재판을 시행하되 피고가 죄를 자백한 후에 시행할 것. 헌의 6조. 이후 국내 공사 문서에는 개국기년 1차 가보게요. 조언을 금지한다. 공사노비법 혁파한다. 인신매매 금지한다. 1차 가보게요. 1차 가보게요. 자, 그 다음에 다 보죠. 흥선대원군을 빨리 귀국시키고 종래 청해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해상공국을 혁파한다. 모든 재정은 호주에서 관할한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쉬워? 혁신정강 14조. 그러면 이거 다 나가 이러면 되네. 그지? 다 나갔어. 지금 하나도 없어. 다 나가. 다 나가.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죠. 다음은 근대 변혁운동 과정에서 발표된 개혁안 중 일부이다. 이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걸 찾아라 그랬는데 아까 전에 이거 보려고 찾은 것 같아.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제하문에서 관할한다. 이게 2차 홍범 14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선생님 탁제하문에서 모든 걸 관할하는 거니까 이건 1차 가보개혁도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는 홍범 14조에 들어있는 문구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도 이걸 순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니은 지조법 이건 이제 토지세를 개혁하는 지조법 개정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구제하며 국가 재정을 충실케 한다. 이건 갑신정변 혁신정강 14조. 국가 재정은 탁지부가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인민에게 공포할 것. 헌의 6조. 무명 잡세는 일체 거두지 않는다. 폐정개혁안. 그러면 시간 순서를 한번 써보죠. 2차 가보개혁은 1894년 12월. 이거는 1884년 갑신정변. 이거는 1898년 10월. 무명잡세는 1894년. 이게 전주화약 당시에 폐정개혁안이 제시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애매한 거는 기역과 리을 정도가 애매할 수 있는데 뭐가 먼저 해야 돼? 그치? 이게 먼저지. 이거는 1894년 5월 전주화약 당시 되는 거니까 이건 5월, 이건 12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니은, 리을, 기역, 디귿. 니은, 리을, 기역, 디귿. 3번이 정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0번은 넘어가고요. 11번도 넘어갑시다. 12번 보죠. 2020년 경찰 1차 문제네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라는 구본 신참의 원칙을 내세워 개혁을 추진하였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개혁은 추진 방향이 대부분 동도서기 구본 신참.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개화의 개혁 방향의 주류죠. 그 다음에 2번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내장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황실 주도의 개혁 사업을 추진하였다. 맞습니다. 재정 확보를 위해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는 문서인 지계를 발행하였다. 오케이. 재판소 지랄 2차 가보기요. 재판소 설치하여 사법제도의 근대화를 꾀하였으며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다. 2차 가보개혁이네. 다. 그렇죠? 교육입국조서도 2차 가보개혁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가 2차 가보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문서 다시 한번 독립서고문, 홍범 14조, 교육입국조서. 자, 그 다음에 13번 봅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추진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 시대와 진위대를 증강하였다. 제가 얘기했죠. 이 증강이 들어가면 광무개혁.
2번. 이게 말이 안 되지. 독립신문을 어떻게 창간을 지원해? 이거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있을 때 지원한 거예요. 시간이 안 맞잖아. 이게 1896년에 독립신문이 창간되는데 4월에 이게 대한제국 시기는 1897년 10월부터 대한제국 시기잖아. 말이 안 돼. 화폐제도의 개혁과 중앙은행의 창립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본위 화폐제도를 시도했죠. 근본위제 시도. 이 근본위제 시도를 위해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거든요. 저 화폐제도 개혁이라는 게 근본위제도예요. 그 다음에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이거 계속 나온다. 그죠? 내장원의 기능을 확대했다. 그래서 홍삼, 담배 이런 거 전매하기 시작했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4번도 넘어가고요. 15번도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16번도 풀어보고 17번. 자, 18번 봅니다. 대한제국의 성립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명성황후가 시해된 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여 1년간 머물렀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한 거죠. 러시아가 일본을 견제함으로써 한반도 내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고, 뭐 때문에? 아관파천 때문에. 한반도 세력 균형이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이 단행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3번, 고종이 경운궁을 중축하여 정궁으로 선택한 것은, 이게 덕수궁이죠. 덕수궁. 선택한 것은 이곳이 러시아 공사관과 가깝고 다른 외국 공사관들도 많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4번, 대한제국의 헌법인 대한국 국제는 의회나 국민의 참정권 그리고 사법권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자, 이거 분석을 좀 해볼게요. 대한국 국제는 기본적으로 황제권은 무한하다라는 거죠. 황제권은 무한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모든 권한을 다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 의회나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근데 사법권 등에 대한 규정은 있죠. 왜? 사법권을 누가 갖는 거야? 왕이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법권 등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내용이 말이 다 안 되죠. 정답은 4번이 정답. 지금 제 해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의회나 국민의 참정권 그리고 사법권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라고 되는데, 여기서 규정을 둔 건 사법권에 대한 규정은 더요. 사법권도 뭐 국민이 뭐 의회 이런 게 아니고 왕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규정이 있고 의회나 국민의 참정권은 규정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평양을 서경으로 높이고 풍경궁, 우리 매핑 블랭크 노트 보면 있어요. 풍경궁이라는 행궁을 건설하여 양경체제, 그러니까 우리 원래 수도가 이제 서울이잖아요. 한양이고 그 다음에 평양을 또 높여가지고 이렇게 양경체제를 갖추려고 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보죠. 다음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과거와는 달리 목포, 군산, 원산을 스스로 개항했다는데, 이 목포와 군산은요 실제로 대한제국 시기 때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개항을 해요. 근데 원산은 1880년에 일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미 개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니은, 대한국 국제는 뭐 목포 개항시기, 군산 개항시기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목포와 군산은 대한제국 시기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개항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대한국 국제는 황제에게 육해군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조약 체결권 등 모든 권한을 집중시킨 거예요. 두 차례에 걸쳐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였고 지계발급 사업을 이것도 맞아요. 지계발급.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하고 이게 1900년이거든. 만국 우편연. 이것도 만국 박람회에 참석한 것도 19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대한제국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네. 3번. 3번. 기억 빼고 다 맞다. 자, 그 다음에 20번 넘어가시고요. 21번도 넘어가시고. 다 넘어가세요. 자, 24번인데 이게 대한제국 시기 때 보면 이제 독도와 간도에 대한 그
외교적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파트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독도 간도 파트가. 근데 여러분들 이 파트를 제가 수업 시간에 자세히 안 해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좀 저랑 해야 돼요. 이 독도 문제는 지금 제가 해주는 것만 딱 외우세요. 자 보세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이게 다 일본 자료죠. 그러니까 웃기게도 일본 자료인데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우리 섬이라고 하는 일본 자료들이 있어요. 그게 은주시청합기라는 어떻게 보면 책이에요. 이거랑 삼국 접양 지도라는 지도에 보면 이게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태정관 지령문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마네형 고시 1905년에 발표된 이거는 이제 그 다케시마를 이제 진해 말로 다케시마죠.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이 편입했다는 기록이니까 이거 빼고 기역 니은 디귿 지 밑줄 그은 부분은 일본 자료인데 독도가 우리 섬이라는 걸 일본 자료가 보여주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매우 우리 입장에선 유리한 중요한 자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료도 아니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일본 자료인데 독도가 우리 것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태정관 지령문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고 이 두 개 은주시청합기라는 것과 삼국 접양 지도는 좀 암기를 해 놓으세요. 추가로. 제가 기출문제 할 때 추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독도 관련된 이거 두 개만 하면 되니까 이 두 개는 다시 한번 일본 자료인데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우리 섬이라는 걸 보여주는 일본 자료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이에요. 밑줄 친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대한제국 칙령 41호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제가 이것도 다뤄드렸는데 1900년에 대한제국에서 반포한 대한제국 칙령 41호.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제국 칙령은 중앙정부 문서잖아요. 칙령이잖아요. 근데 시마네형 고시는 지방행정단위에서 만들어낸 고시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행정자치단체에서 했던 것이 어떻게 같은 힘을 가질 수 있느냐. 2조에는 군청 위치는 태화동으로 정하고 관할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그 다음에 석도로 한다라고 기록돼. 이게 뭐냐 이거? 이게 바로 독도죠. 이 독도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프랑스가 병인 박해를 구실로 침입한 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강화도입니다. 혈구진이라고도 하는. 그 다음에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점령한 건 아까 전에 배웠던 거문도죠.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불법으로 이거죠. 러일 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시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독도는 우리 섬 노래 있잖아. 러일 전쟁 중에 무주지라고 해서 불법적으로 편입한 거죠. 이 1905년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위해 조차를 요구했던 건 바로 저령도입니다. 이거를 이제 독립협회가 반대했던 거죠. 일본이 안봉선 철도 이 안봉선이 안동에서부터 봉천선까지인데 이게 남만주예요. 이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청해에 귀속시켰다. 이건 간도할 때 우리가 배웠던 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26번도 넘어가고요. 27번도 넘어가고 28번 볼까요? 다음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청과 조선은 1712년 백두산에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는 백두산 정계를 세워 양국의 경계를 정하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럼 결국 뭐야? 이건 간도와 관련되어 있는 간도. 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이건 독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울릉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 현재 중국은 기역의 토문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해주면 좋지. 송화강 지류가 아니고 송화강 지류로 해석하는 건 우리나라고 중국은 이걸 두만강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답이다. 그렇죠? 옳지 않은 거. 니은의 우산, 무릉 두 섬의 존재를 통해 조선 전기에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09년 일본은 간도에 관한 청일 협정을 체결하여 간도 영유권을 청에 넘겨주었다. 간도 협약. 일본은 17세기 이래 독도가 일본 소유였다고 주장하면서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일본 영토로 이제
지금 지금 보면 이거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1905년 시마네형 고시를 만들면서 다시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조치. 이게 이제 시마네형 고시죠. 1905년에 시마네형 고시. 다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돼요. 자,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 우리가 그 범위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범위를 보니까 좀 양이 많죠. 근대 문물 이 부분까지 양이 많은데 좀 욕심을 내보면 못 나갈 것 같긴 한데, 다음 시간에 일제 통치 방식까지 해오세요. 일제 통치 방식까지, 거기까지 좀 해오실 수 있도록 예습을. 일제 통치 방식, 그러니까 일제 시대 첫 단원, 소단원으로 첫 단원까지 좀 해오세요.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어. 자,